네, 안녕하세요. 케우자입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예요. 회복세 탄 주택시장 낙관하기는 이르다. 지난 1월 달에 주택 매매량이 전년비에 22%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미 뭐 기사도 많이 나갔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주택 매매는 거래량이 올라간 거지 이제 가격이 22%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주변에 얘기해 보니까 22% 올랐으면 완전 대폭등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길거리에 사람들 막 죽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거래량이 전년 대비 22%면 정말 대단한 거고 전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비해서도 대비로 해서 3.7% 올랐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밴쿠버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전체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동산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뭐 고금리였죠. 고금리에다가 뭐 경제가 이제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 회복은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CREA 여기는 이제 캐나다 부동산 협회죠. 여기 숀 캐스카트라는 수석 경제학자는 자, 캐나다 주택 시장이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2년 전 약세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죠? 자, 왜냐하면 1월 판매량이 평균보다는 여전히 9% 낮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22%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거래량이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어떤 회복세를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죠? 자, BC주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고 그리고 뭐 토론토, 해밀턴, 벌링턴,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및 프레이저 밸리에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오른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히 셀러 마켓도 아니고 그죠? 이제 조금 올라온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TD 은행의 리시 손디 경제 전문가는 타이트한 시장에서 평균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일부 시장이 극심한 경제성 악화는 급등하는 가격을 제한할 것이다. 그죠? 왜냐면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사니까 작년 대비로 이제 많이 오른 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합이거나 뭐 강보합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급등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여기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맞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니까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수요와 공급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물론 앞으로 뭐 1년, 2년 동안 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안 떨어진다. 밴쿠버 시장은 뭐 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한 적도 없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자 BC주에 2030년까지 주택이 70만 채가 필요하대요. 70만 채. 인구가 한 여기 450만 정도 되나요? BC주가? 근데 70만 채라 그러면 거의 지금 인구의 지금 뭐 얼마입니까? 그게 뭐 7분의 1 정도에 들어가는 6분의 1 정도에 들어가는 주택이 필요해. BC주에만. 그러니까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2.5배가 많은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뭐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자, 밴쿠버 시에서만 15,000개에 달하는 주택 착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밴쿠버 시에서만 그죠? 딴 다른 시 빼고. 근데 밴쿠버 시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얼마나 비싼 동네예요. 뭐 말도 안 되게 비싼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15,000개의 집이 들어가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빼고 일반 주택인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늘 임대주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걸 채울 수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BC 정부는 10년 동안 30만 채, 29만 3천 채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것도 추정인 거예요. 정부 예상인 겁니다. 이것도 예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고금리고 건설사들이 쉽게 주택을 못 짓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제가 콘도 물량 보니까 지금 뭐
요즘에 좀 핫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분들이 많이 선전하는 거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그게 지금 뭐 10% 이렇게 계약금을 걸고 5%인가 걸면 5% 10% 계약금을 걸죠. 중도금을 내고 그러면 이제 분양이 2018년에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4년 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볼 때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지금 건설사가 제 추정이에요. 좀 미리 돈을 받아놓고 뭐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 할 수도 있고 당장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캐시플로우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받아서 킵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서는 4년 뒤에 질 거를 지금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4년 뒤에 그냥 자기가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4년 뒤에 지금보다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보다 분명 오를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우리가 70만 채가 필요한데 정부에서 발표상으로도 지금 반도 공급을 못 한대요. 10년 동안. 근데 문제는 30만 채 공급한다 그래도 공급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불보듯 뻔하듯이 주택난이 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즘에 주택 임대료가 다시 꿈틀하기 시작한다. 메트로 밴쿠버가 방 한 개에 2,379불, 2,400불인 거야. 2,400불. 와 이러면 진짜 와 너무 살인적이긴 해요. 제가 봐도 저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문제이긴 한데. 근데 왜 이렇게 메트로 밴쿠버는 이렇게 난리가 날까? 밴쿠버는 어떤 곳입니까? 그죠? 작년 밴쿠버 공항에 2,500만 명이 왔다 갔대요. 코로나 이전에 95% 회복했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 회복한 줄 알았더니 95% 회복을 했대요. 전년에 31%. 자,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은 밴쿠버라는 곳은 전 세계적인 곳이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뭐 캐나다 사람 당연히 살고 있고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뭐 남미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 도시인 거 워너비 도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와서 지냈으면 하는 도시, 관광했으면 하는 도시. 뭐 한 달이든 1년 살이든 해봤으면 하는 도시라는 거죠. 이게 수요가 워낙에 많은 도시다 보니까 저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증거들이 서리에서는 이거 얘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12,000석 대규모 경기장을 짓는다. 이게 저는 심지어 이 얘기를 캘거리 시대도 들었어요. 저 어디 이사 갈까 고민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밴쿠버 살았으니까 도시 이름은 아는데 동네 이름을 전혀 모를 때 나 어디 살까 고민을 할 때 이런 기사들 막 봤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요번에 저 브랜드 로크 서리 시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썰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리가 뭐 2030년에 2029년에는 인구가 80만 명 육박해서 밴쿠버시를 제치고 밴쿠버 100만이 안 되나 보네요. 밴쿠버시를 제치고 BC주 최대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거 뻥카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위치가 시장이 언급할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인구가 정말 급증하고 있구나, 폭증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저 뒤에 화이트락까지 보이네요. 썰이 이게 센트럴인데 이거 쭉 타고 내려 바닷가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썰이 살면 참 바닷가도 가깝다. 가끔 집사람이랑 화이트락 가끔 가니까 또 보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인구 증가가 정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정말 이런 주택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정답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뭐 부동산 오른다고 좋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너무 올라와 버리면 저도 앞으로 진짜 완전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할 생각도 못 하고 아직도 작년에 썼던 사채 얘기 나중에 할게요. 사채 여파에 의해서 지금도 상처를 받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난 집값이 올라와 버리면 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그냥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이상한 그런 거 아니니까.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밴쿠버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냐 도대체. 캘거리 많이 올랐대요. 근데 지난 10년간 보면은 캘거리 단독주택 가격이 41% 상승. 다른 지역에 대해 주춤했고 에드먼튼은 겨우 13%밖에 확인 못했답니다. 기사 읽어보니까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8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올라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캘거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밴쿠버의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저렇게 상승을 못하니까 결국은 수요는 어디에 몰려있다? BC주에 몰려있고 BC주 중에서도 밴쿠버 인근에 몰려있는 거예요. 수요가. 딴 데 가기 싫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KTX 뚫려가지고 캘거리까지 우리 부산까지 요즘은 뭐 2시간 좀 안 걸리나요? 그 정도 예전에 5시간 걸렸는데 요즘 2시간 좀 넘으면 부산 KTX 갈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옛날 대구에 우리 집사람이 대구 사람이라 기차 타고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뭐 1시간, 2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뭐 고속철이 뚫려 있든지 비행기 타는 거 귀찮잖아요. 힘들고 돈도 비싸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는 어디에 몰려있다? BC주에 몰려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중산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중산층 해줘야지. 그래서 임대료의 30% 이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그 원베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나도 지금 끓고 있어. 끓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넘칠 염려는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야, 연소득이 8만 5천 불에서 13만 불, 방 한 개, 좋아. 근데 투베드룸에 연소득이 그 유닛 그 이제 이 한 사람뿐 아니라 부부 가정 소득이겠죠? 13만 4,400불에서 19만 불. 전 이거 보면서 좀 아니 두 부부가 거의 2억 가까이 버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소득자 아닌가요? 뭐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 보면 야 저거 어떻게 살아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연소득이거든요. 굉장히 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BC 빌드에서 어떤 집을 지어줘 가지고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부자들인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연소득이면 굉장히 부자들인 건데 고소득자들인데 왜 고소득자를 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뭐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이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뭐 그 집을 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30% 이상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 지금 돈을 모기지를 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고소득자를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가? 비슷한 생각이 전기차도 저도 전기차가 지금 심장병에 걸려 있어요. 엔진 등에 늘 들어와 있는데 타고 있어요. 그러 있는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받잖아요. 근데 주변 돌아보세요. 보조금 받는 건 정부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데 주변에 전기차 타는 사람들 중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요? 다 부자들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 가격 일반 자동차에 2배 정도 되잖아요. 저도 전기차 사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솔직히. 전기 기름을 안 넣는 거 외에는 비싸게 사버려서 정말 이거 언제 동안 타가지고 도대체 그 소위 말해서 비싸게 그 어떤 손해 보는 걸 넘었으나 뭐 어떤 기사 보니까 10년이었는데 요즘은 기름까지 올라 7년이면 된다 그러는데 7년 이상 타야 일반 가스 자동차 탄 거보다 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을 왜 나의 세금을 동원해서 전기차 사는 부자들을 BC주는 도와주나? 저 그린 정책이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 정책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고소득자를 왜 도와주나? 저소득자들을 임대료를 도와준다는 거 뭐 이해가 됩니다. 뭐 당장 살기 힘든 분들, 저도 저런 시절을 겪었고 하니까 저런 거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BC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주택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뭐 제1야당의 유나이티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임대 후에 소유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렌트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디파짓하는 걸 도와주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잘 버티면 렌트를 거의 안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텍스를 많이 이제 후원해 주는 건데, 내가 방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BOC, 그러니까 캐나다, 뱅크 오브 캐나다죠. 뱅크 오브 캐나다 맥클런 총재가 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지출하니까 오히려 그 물가가 올라간다. 제가 저번에 이 얘기했다가 누가 댓글에다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자본주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정부가 지출을 하면 이런 것도 대표적인 정책들이잖아요. 이 정부 세금 써가지고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집값이 오르는 부메랑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겠죠. 네, 정답은 저도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데 결국은 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공급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을 늘리면 누가 돈을 버냐? 빌더들이 돈을 벌죠. 디벨로퍼들이 돈을 벌죠.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그것도 부자들, 디벨로퍼는 부자들이니까 부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될 수 있겠네.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저도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국 정답은 공급 그냥 폭탄 공급을 하는 것 외에는 집값을 박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러 가지 기사를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제 생각을 좀 섞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뭐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